네. 저는 모트렉스를 준비했는데요. 모트렉스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좀 예전에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 모트렉스는 2001년에 설립돼서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모트렉스는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제품과 RSE 그리고 차량 내 공기청정기 등 그런 전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IVI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이제 오락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탑승자한테 필요와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주는 자동차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 원래 공조기 부품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기업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지만 이게 AV, AVN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텔레매틱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에 보이는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트렉스는 이런 제품들을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의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각국의 PIO 방식으로 완성차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IO 방식은 그 완성차가 출고하고 나서 선적이 실리기 전에 제품이 장착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트렉스 측에서는 자신들만의 경쟁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 지역, 문화 등이 다른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변화에 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모트렉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한데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IVI 플랫폼 기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BV는 많은 분들이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태로 운행되는 그 다목적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 개발 그런 차량입니다. 다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관련 시장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이게 좀 여기가 이 PBV는 사실 대량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아니고 그 특성에 맞게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PBV가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IVI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양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경험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다목적 모빌리티에 이제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제품군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 하드웨어 플랫폼과 그리고 모빌리티별로 요구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PBV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 현대차 PBV 차량에 AVNT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의 PBV 파생형 첫 번째 차량인 니로 플러스라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니로 플러스가 채택한 인포 시스템 올인원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행 개발과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요 관련된 그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관련주로 묶여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모트렉스가 선행 개발 그리고 양산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PBV 사업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기존의 OEM 그 업체가 접근하기에는 좀 제품 사양이 다양하고 물량이 적어서 좀 힘들다고 해서 결국 선행 개발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사업 참여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그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네. 지금 인포테인먼트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설명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연관성 있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앵사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사님 여기 자료하면 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드릴까요? 네.
예, 말씀 시작하시면 제가 그냥 자동으로 카운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삼님의 세코닉스, 우리 그 종목 분석 영상도 한번 나갔었던 종목인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할게요. 네, 시작하십시오. 세코닉스는 카메라, 렌즈 등 광학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국내 광학 렌즈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광학 부품 사업부가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자동차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차량용 카메라 개발을 시작으로 조향 연동 카메라, 차선 인식, 차선 유지, 전방 추돌 경고, 운전자 상태 인식 등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성장은 에이다스 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발달과 같이 한다. 에이다스에 사용되는 센서 중 카메라 모듈은 운전자 감시, 차선 인식, 색상 인식, 문자 인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이다스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실제 필요한 카메라의 필요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레벨 1과 레벨 2에서의 차량용 카메라는 사각지대 경고, 차로 이탈 방지, 스마트 크루즈 등 사람이 운전하고 자동차 시스템이 안전운전을 돕는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레벨 3은 차량 시스템이 주행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 달라진다.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카메라 수 역시 증가하게 된다. 레벨 2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5개에서 6개의 카메라가 필요하나 레벨 3에서 필요한 카메라 개수는 10개가 넘는다.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다. Q의 증가, 수량의 증가, 요거를 잠깐 기억해 주세요.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모비스, 르노삼성, 미국 젠텍스, 유럽 컨티넨탈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해외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2025년부터 신규 차량의 경우 졸음운전 방지 기능 의무 설치가 도입되며 세코닉스는 유럽 컨티넨탈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자 상태 인식 시스템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통한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전방 인식용 카메라의 경우 이미 엔비디아의 레퍼런스용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으며 21년 유럽 크로아티아 완성체 업체 및 미국 전기차 업체와 신규 수주를 체결, 23년부터 신규 수주의 본격적인 양산 매출이 시작되어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의 근거로는 전장 카메라의 공급 단가는 스마트폰용 대비 5배가 높으며 신규 수주의 경우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 렌즈의 가격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렌즈만 팔았다면 앞으로는 모듈까지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P의 증가, 가격의 증가, 이것도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차량용 부품 매출은 수년간 2자릿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며 모바일 렌즈의 올해 매출 비중은 10%까지 감소할 전망이고 반면 75%까지 상승한 전장의 매출 비중은 올해 83%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됩니다. 광학 렌즈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VR 접안 렌즈, AR용 투사 모듈 등 XR 디바이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국내 고객사의 VR, 현재 미국 AR 글라스 업체에 납품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개화 시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스마트폰 시장, 차량용 시장, XR 시장이 커지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
아, 네. 시간 정확하게 배분하셔서 와, 우리 앵삼님도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요령이랑 노하우가 많이 생기셔가지고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시간까지 5분을 정확하게 활용하시는 본인이 이렇게 아까 마우스 컨트롤 약간 미스가 있으셔서 변수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방금 세코닉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 마우스를 주시면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 올려주십시오. 자, 투표 올려주시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세코닉스 설명 들었고요. 모트렉스 둘 다 좀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트렉스를 제가 좀 예전부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보면 둘 다 차트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모트렉스는 그때 어떤 구독자님이 사리가 나올 정도다. 너무 안 오른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정도로 차트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대장주 흐름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투자자분들 그리고 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판단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모트렉스야 뭐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시장의 그 자율적인 섹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진행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김봉희님이 질문하셨어요. 아, 질문하셨나요? 네, 김봉희님 질문을 전장이랑 모바일이랑 카메라 단가가 다른가요? 네, 요거 어떻게 앵삼님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 멘트 때 뭐 이거 다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전장용, 카메라용, 뭐 XR 디바이스용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카메라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삼님. 지금 답변을 지금 종이로 쓰고 계신 거죠? 아, 네, 지금 좀 뭔가 자료를 좀 정리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대당 단가까지 알려달라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장용 모바일 카메라의 경우 5,000원에서 10,000원인데 전장용 카메라의 경우 30,000원에서 50,000원입니다. 전장용이 그냥 그 환경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단가가 아무래도 비싼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좀 굉장히 하드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 자질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보다는 네, 뭐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게 같은 뭐 제품이라도 마이크 잡고 네. 보면 그 예전에 김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가전용에 들어가는 거와 전장용에 들어가는 거는 그 열 관련해서 많이 견뎌야 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네. 버닝 테스트. 네, 아까 또 에이펙트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도 해주셨죠. 아까 에이펙트는 김봉희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모든 종목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조판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니까 지금 네. 지금 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이펙트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질문이 네, 차량용하고 네. 연관성에서 장점이 어떤 게 어, 있느냐 이런 질문 이제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에이펙트가 테스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메모리 버닝 테스트를 많이 경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시장으로 진입을 한 것 자체가 우선 상당히 많은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닝 테스트가 필수적이거든요.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버닝 테스트가 가능한 업체가 이제 후공정 업체로는 여기 에이펙트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에이펙트가 요거가 상당히 네네네. 좋다고 네네. 네. 수주도 이미 두 군데서 받아서 네. 그 장비를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마진 개선이 좋아지는 건가요?라고 또 김봉희님 질문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는 건 참 저희가 너무 좋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 분께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좋은 수량도 질문이시기 증가하고 때문에. 가격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마진 개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봉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시게 되면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표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네, 투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투표창이 안 떠서 투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한번 듣고 투표 마무리. 지금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요. 44대 56인데 요 질문으로 끝으로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아니어도 세코닉스가 그 XR 관련된 그 렌즈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네.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투표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모트렉스는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고 90%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IVI 제품 뭐 이렇게 인포테인 관련된 이러면 네네. 이게 잘 이렇게 맞아요. 개념화가 안 돼서 네네네. 에이다스 제품도 있고 뭐 매출이 상당히 해외 쪽으로 많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런 제품들의 그 이익률이 좋은 편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네. 네, 아리소님 모트렉스 관련돼서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네네. 예, 나중에 제가 따로 드려도 될까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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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네. AR 저반 렌즈라는 거는 VR의 눈 쪽에 들어가는 특수 렌즈고요. 투사 모듈은 AR 안경의 디스플레이를 투영시키는 부품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 고객사에 납품도 했고 미국 고객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그걸로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